뭐 등산 갔다 왔어? 어? 잘못하면 뭐가 111 신고 받아라. 111이 어디 신고야? 간첩 신고. 자, 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68페이지. 자, 68페이지 특수재난 나오는데, 이 뭐 특수재난이라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위험물이라든지 구급대원들이 접하는 어떤 상황에서 일반적인 구급 환자가 아니고, 자, 위험물이라든지 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특수재난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 넣을 거는 없어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성진 강의를 했는데 이거 똑같이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넣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보면 돼요. 자, 안전한 대응도 마찬가지야. 뭐 안전한 대응 다른 거 없지. 구급대원이 위험물이 누출된 현장 가면은 첫 번째로 뭐 사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급대원이 안전이 첫 번째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크게 볼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전브리핑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브리핑 같은 게 이게 뭐냐면은, 자, 구급대원도 마찬가지 현장에 투입할 때, 투입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내용은 없어요. 억지로 문제를 한다면 문제는 되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범위를 넓은데 이걸 억지로 낼 것도 많은데 이걸 가지고 문제 내기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면 됩니다. 자, 현장 활동 나와 있는데 현장 활동은 요거는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구분만. 뭐냐면은 현장 평가 요소가 있고 이거를 구분할 때 하나는 현장 평가 요소가 하나는 정보 수집이야. 정보 수집인데 이런 거 머리글 짰다가 외우지 마. 머리글 짰다가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글 짰다가지고는 돌아왔으면 잊어버려. 머리글 짰다가지고 외운다는 그 자체가 일이야.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 평가 요소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딱 갔어. 딱 갔는데 눈으로 보이는 걸 평가하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보면은 눈에 딱 보면 아, 연기가 난다, 전기가 발생한다, 액체가 고여 있다, 이런 눈에 보이죠. 그다음에 자극증 오감으로 보면은 코에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차량 표지판 방사선 표시가 눈에 보이는 거야. 별다른 행동 없이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현장 평가 요소란 말이야. 근데 정보 수집은 뭐냐면은 이거야. 다른 거. 이거는 현장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오감이죠. 오감으로 이렇게 느끼고 보고 그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은 뭐냐면은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야.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야. 찾아가지고 보는 거야. 내용들이. 딱 보면 그렇죠. 사고 위험 신고 부자 번호, 그 다음에 위험물 물성, 노출 경로 물어봐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다음에 환자 수 정상이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환자 수가 뭐 옆에 있다가 눈에 보이는 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 있는 환자로 있을 수가 이러니까 그렇게 크게 요런 개념으로 접근해 가지고 저거 눈을 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가볍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만 되면 되는데 이걸 또 머리 글자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은 시간 낭비야. 출제율도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틀에서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물 출동 주의점 나있는데 주의점 요거는 2023대 출제됐으니까 다시 출제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출제되었으니까 출제될 확률이 많은 게 아니고 이게 안중요해서 출제될 확률이 적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급에서 출제될 분량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굳이 이거를 출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기존에 출제된 거. 그렇다면 이거 안 봐도 되느냐? 그건 아니야.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몇 가지는 없어요. 핵심적인 부분만 보시면 돼요. 1번 뭐 고지대에서 바람을 등지고 접근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 위험물이 유출됐으니까 낮은 쪽으로 위험물 흘러내릴 거 아니야. 바람을 등지고 돼 있죠. 등지고의 동그라미 합니다. 바람을 등지고 하면 뭐야? 내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야. 그지? 그래야지 유독가스가 어떻게 된다? 내한테 안 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면은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는 구급대원은 안전구역에서 대기를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항기구 주변 접근 금지합니다. 항기구 주변에 왜 접근 금지하냐면 항기구 주위에는 유독가스를 딱 모아가지고 어떻게 배출하는 거죠. 항구에 모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데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현장은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크게 요걸 가지고 문제 놓기는 그런데, 다음 페이지 요거는 기존에 기출되었지만은 요 내용은 여러분이 꼭 보고 갑니다. 다시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온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난 현장을 보면은 위험물 현장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거면 제일 이제 안쪽을 우리가 뭐냐면 위험구역이라고 해요. 위험구역. 여기에서는 이제 위험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못해요. 핫존 돼 있죠. 또는 오염구, 이게 좀 말이 여러 가지 쓰이는데, 자, 우리가 위험물이니까 오염구역, 그 다음에 핫존이라 그래요. 색깔로 하면 뭘까? 색깔로 하면, 이게 색깔이 안 나와 있는데, 색깔로 하면 위험구, 쉽게 말해가지고 위험물이 노출된 곳이야. 그래서 핫한 장소야. 그럼 뭘까? 그렇지, 적색이야. 여기는 표시가 안 됐죠. 이거 적색입니다. 적색으로 표현합니다. 적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웜존 해가지고 오염 통제구역 이렇게 해요. 자, 오염 통제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웜존, 이거 따뜻하라. 뜨거운 장소가 아니고 따뜻한 장소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색깔로 하면은 황색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색깔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중간 계통은 거의 다 황색으로 보시면 돼요. 황색. 그래서 황색 이렇게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안전구역 때인데, 이걸 콜드존 이렇게 돼요. C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C 해가지고, 요 우리가 안전구역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언급 지치를 한다든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색깔은 청색인데, 청색이 아니고 녹색 이렇게 녹색. 표현을 우리가 녹색 이렇게 표현합니다. 녹색. 그러니까 녹색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걸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하면, 요게 지금 2023년도 나온 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오염구역 또는 통제구역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어가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야. 유사한 단어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험구역, 통제구역, 안전구역, 핫, 웜, 콜드구역, 오염구역, 오염 통제구역, 안전구역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용어가 조금 혼란스럽게 쓰여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 여기 보면은 제독, 제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독, 제염. 군대에서 제독소, 제염소 들어봤죠? 제독이 뭐예요? 응? 제염은 그때 씻어내는 거야. 근데 제염은 우리가 보통 보는 유독물질 있죠. 그거를 제독이라 그러고, 방사능과 관련된 걸 제염이라 그래요. 근데 요 책에는 없는데, 그러면 제독소, 제염소는 어디에 설치된다라고 했었어요. 문제가 어디에 설치된다? 이 문제가 그예요. 통제구역에서 설치된다 이렇게 됐죠. 위험구역, 통제구역, 안전구역. 그 다음에 웜존, 핫존, 콜드존. 용어가 이렇게 조금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건 책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요게 제독소, 제염소는 어디에 설치되냐면은
황색 존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건 공통적인 상이네요. 공통적인 상인데 어느 책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드는데 자, 황색 존에 구성이 요 책에는 없는데 제독하는 순서가 있어요. 제독하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은 자, 레드 트랩이라고 그래요. 레드 트랩. 붉은 트랩이라는 거죠. TROP. 그죠? 레드 트랩이라고 그래요. 자, 레드 트랩이 있고 중간에 보면 레드가 있으면 중간에 뭘까? 옐로 트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린 트랩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에는 수집통이 있어요. 수집통. 이게 장비 수집통입니다. 요 수집통이 있고 여기에도 장비 수집통이 있어요. 수집통. 여기가 뭐냐면은 오염구역이란 말이에요. 핫존이고 요 바깥에는 콜드존 이렇게 돼요. 다음에 여기가 제독소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여기에 뭐냐면은 수집통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비를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장비. 그 다음에 레드존에서 뭐냐면은 일단은 섭식 제독을 합니다. 섭식 제독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물을 이렇게 덮어 쓰는 거지. 그리고 그 솔과 비누를 가지고 세척을 합니다. 요게 이제 레드 트랩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드 트랩에서 이제 요게 끝났어요.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서 레드 트랩에서는 장비를 일단 버리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여기서는 장비, 레벨 A급 장비를 입고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공기호흡기하고 전부 다 보호가 되는 그런 장비를 입고, 여기에 이제 손에 들었던 장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섭식으로 물 가지고 씻습니다.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옷에 물이 있는 것을 제거를 하겠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옐로 트랩에서 뭘 하는지,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그래요. 이런 걸 한번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옐로 트랩에서는 뭐냐면은 솔이라든지 아니면 세제를 사용해가지고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하고, 이제 건조를 하고, 그린 트랩에서 옷을 이제 탈의를 합니다. 탈의. 문제 아시겠죠? 보호복을 벗는다는 거야. 벗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같은 거 장비를 여기에 두고 놓는다는 거야. 요런 과정이에요. 요게 어디냐면은 핵심은 제독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놓을 수 있는 거는 제독소가 시험 문제는 그 밖에 놓을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성진 공부할 때는 이제 요런 거 순서를 좀 외워둬야 돼요. 외워둬야 되는데 지금은 자, 그 정도 여러분 보시고, 자, 나에 보시면 오염구역에서 구급 활동이 있어요. 구급 활동이 있는데, 요거는, 요게서, 제 생각에는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여기서. 자, 여기에서 구급 활동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 구급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야. 요게 시험 문제야. 첫 번째 오염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 환자가 쓰러져 있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쓰러져 있어. 근데 오염되어 있는 구역이야. 근데 환자를 구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야. 핵심은 이거예요. 빠른 환자 이송입니다. 이거는 빠른 환자 이송. 무조건 1번이 빠른 환자를 이송한다는 거야. 여기에 심폐소생술이 가능할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신 보호하는 레벨 A급 보호복을 입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공호흡을 할 수가 없어, 이게서는.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환자를 이송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자, 1번 볼게요. 1번. 빠른 환자 이동했는데 단 척추 손상 환자 시 빠른 척추 고정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척추 고정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척추 고정이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부목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이제 일자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구조를 하더라도 일자로 끌어당기가지고 끌기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척추 고정 정도. 척추 고정.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다른 응급처치를 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척추 고정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있는 그대로 옮기니까. 자, 그 정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의복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은 독립적 호흡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도 자, 구조대원에 쓰는 거 쓰는 게 아니고 별도의 호흡기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서로 오염되니까 별도의 호흡기를 사용한다. 그 정도 하면 끝.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하트존에서는 할 게 없어요. 오염구역에서는 이미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웜존입니다. 오염 통제구역이에요. 오염 통제구역에서 보면은 오염구역과 안전구역 사이에 있는데, 자, 뭐 대원 자신도 제독 활동을 해야 하는데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없죠, 그죠? 당연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제독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4번만 여러분 잘 기억하면 돼요. 오염 통제 구역 내 구급 처치는 기본적인 뭐 기본 인명 소생술, 그 다음에 CPR, 전신 중독 평가 처치가 포함된다 이렇게 했어. 여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CPR이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기본 처치술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지.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응급환자이라면 뭐 ABC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트존에서는 오염구역에서는 ABC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CPR이라면은 뭐 기도, 호흡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행위는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정맥락보와 같은 침습적 처치는 가급적 제도구역 안전구역에서 실시하며 오염 통제구역에서 사용한 구급 장비나 안전구역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침습적 행위는 실질적으로 정맥락부 침습적이란 뭐야? 우리 이제 몸을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해야 된다? 침습적 행위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체를 뚫고 왜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링거를 이용해 링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안전구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자, 정리됐죠?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고, 그럼 안전구역에서 나머지 쫙 다 하면 돼.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중증도 분리는 어디서 할까? 여기에서 중증도 분류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잘못하면 오염전 이런 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핵심은 요거야. 나머지는 부연 설명들이야.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답을 고칠 수 있는 거는 요거 가지고 장난친다. 그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자, 예를 들어 하트존에 그 환자가 입었던 옷이 있어. 어떻게 한다? 환자 옷 그대로 들고 놓은다? 아니면 환자 옷을 제거하고 모포를 덮고 놓은다? 제거하고. 왜? 환자가 입은 옷 그대로 들고 놓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 구역에서 오염을 시킨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 거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핵심이야. 자, 그 다음에 기소부 활동 읽어보세요. 기소부에 뭐 할래? 뭐 장비 보관하고, 여러분 찝찝하니까 뭐 해? 샤워해야 되고. 뭐 뻔하죠?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요. 그냥 여러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감염관리비 개인보호 장비 참고대인데, 자, 요거는 자 시험 문제 단골 손님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성진에서도 단골 손님이고, 아마 여러분한테도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감염병은 사회적인 문제잖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이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뭐 보호 안경 모르는 사람 없죠? 구급대원들 잘 사용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현장 같은 데 가면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고 현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씁니다. 그건 구급대원이 판단해야지. 근데 일반적으로 뭐 그 만성 질환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애기가 아프고 뭐 그런데 이거 쓰고 이러면 애기 울고불고 야단 날 거 아니야. 그 현장 맞게 해야 돼. 근데 원칙은 이런 보호 장비가 있다. 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갑의 원칙은 이거예요. 요거 원칙만 밑줄 꼭 갑니다. 환자 처치 전 항상 착용해야 하며 절대 재사용은 금지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같은 환자의 다른 상처 처치 시 반드시 새 장갑을 착용한다. 비현실적이죠?
여러분이 경험이 있겠지만 이렇게 합니까? 머리 만졌던 손 가지고 다리 만지고 장갑 바꾸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교과서는 이래요. 그래서 머리 만졌던 손은 머리, 다리 만진 장갑. 그건 소모품 엄청나게 필요할 건데. 그걸 라텍스 장갑이란 말이야. 그것도 가격이 딱 라텍스 장갑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안에 고무 이렇게 분가루 해가지고 두 짝이 이렇게 한 세트 해가지고 포장이 돼 있잖아. 탁 끼기 좋게. 그거 꽤 비쌀 것 같은데. 소방서에 소모품 부족합니다.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부족해요. 지금은 잘 나올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원칙은 이렇다. 원칙은 일단 기억하시고, 가운이 있습니다. 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일회용 가운이 있으면 당연히 일회용만 사용하고 재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 마스크 있습니다.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일회용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결핵과 공기 매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95,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수술용 마스크가 더 얇죠, 그죠? 파란 거. 거의 다 요즘 보면은 가격도 뭐 일회용 수술 마스크 상당히 싸죠. 한 박스씩 이러는데. 그 우리가 뭐 KF94 이러면은 낮게 포장대가 있잖아. 그죠? 자, 어쨌든 요렇게 쓰고 있다.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상식적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도착 후에 대해서 여기에서 기본 예방법 한 보고 갑니다. 밑줄 거라는 거세요. 자, 기본 예방법 같은 경우에 2번. 자,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손상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바늘끝이 사용자 몸 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늘끝이 사용자 몸 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이러면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요 문장 시험 문제 엄청 잘 고칩니다. 결국은 바늘끝이 어디로 가야 된다? 간호사 쪽으로 오지 말고 바깥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환자 방향으로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틀리지. 환자 없는 방향으로 해야지. 근데 그렇게 응용하면은 그게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문장이 안 나와. 어쨌든 요거는 사용자, 여러분이 이제 구급대원 방향으로, 간호사 방향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요 문장 여러분이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꼭 밑줄 거 씁니다. 체크해 주시고. 이거 기본 예방법 같은 기존에는 출제 안 됐지만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사용한 바늘은 다시 뚜껑을 씌우거나 구분해 자르지 말고 바늘통에 그냥 버립니다. 이렇게 버리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뚜껑을 씌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니까 나머지는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거만 2번과 4번만 여러분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문장입니다. 많이 봤던 문장인데 특히나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장난칠 때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여러분이 그거 한번 챙겨주고 갑니다. 챙겨주고 가고, 그러니까 감염 예방 있어요. 감염 예방. 그거 보면은 착용 위생해가지고 뭐 장갑 착용에 대한 건 와 있고,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은 멸균의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한 세척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보호 장비인데 우리 구급대원은 기본적으로 레벨 D급으로 이제 착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레벨 D급 나옵니다. 레벨 A, B, C, D. 학교 다닐 때 이거 구분했었어요? 자, 레벨 A 급이 뭐야? 간단하게 하면 레벨 A. A는 뭐야? 자, A는 그렇지. 도영이 한 말대로 A는 쉽게 말하면 장비까지 전체를 보호하는 거야. 소방관을 치면 공기호흡기 차죠. 헬멧 쓰잖아. 장화 신잖아. 그것까지 전부 다 보호가 되는 거. 이거 입고 활동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입고 활동하려면은 재운행이 못 입어. 왜 재운이 못 입는 줄 아나? 무게가 아니고 이 정도 돼. 펼치면. 재운은 일단은 내가 입어도 니로 마찬가지야. 아니 이 정도 키 커. 거의 보면 이거 외국인 기준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에 몇백만 원 해요.
근데 유효기간이 5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입고 이제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비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게 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딱 그걸 올려가지고 테이프를 붙여요. 그래야지 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체형이 안 맞아. 여기에 맞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안에 이제 신발까지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벨 A고 레벨 B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장비 보호가 안 돼요. 대신에 호흡기 보호가 됩니다. 호흡기 보호가 된다는 뭐예요? 피부 보호는 옷을 입을 때는 당연히 되는 거고 호흡기는 뭐야? 그게 보니까 여기 우리가 보면은 공기호흡기를 쓰는데 똑같은 공기호흡기를 쓰더라도 안에 입는 거하고 바깥에 쓰는 거하고 다르죠. 소방관들 보통 활동할 때 보면 공기호흡기 옷 바깥에 입잖아, 쓰잖아. 그 상태예요. 거기에 뭐냐면 레벨 B급 되어 있습니다. 오염 통제 구역. 오염 통제 구역이라면 아까 두 번째 구역에서 주로 이제 입을 때 그걸 쓴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레벨 C급이 있습니다. 레벨 C급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보호복 입고 거기에다가 우리 방독면 정도 썼다. 이거 아시겠죠? 방독면 정도 사용했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뭐 도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데 있죠. 공장 뭐 이런 데 좀 레벨 C급을 특비한데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구급 대원 같은 거 우리가 지휘소 같은 걸 레벨 D급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에 구급 대원이 감염병 환자하고 코로나 때 한창일 때 입고 다녔던 게 레벨 D급입니다. 근데 평상시 이거 입으면 더워요. 공기가 안 통하는데 평상시는 안 입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있다. 안전구역 같은 경우에 레벨 D급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크게 중요합니까? 제가 생각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LBCD 했을 때 이게 구분은 해줄 수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 레벨 C에서는 여러분이 사용구역을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체크하고 갑니다. 사용구역. 같은 오염전이에요. 레벨 B나 C. 그죠? 근데 레벨 B는 오염통제구역인데 레벨 C는 오염통제구역 내 제염 및 세척 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누구 이제 도와줘야 되죠. 아까 전에 옷을 벗겨줘야 된다 했죠. 예를 들어 레벨 A급을 입고 제염소에 왔다, 제독소에 왔다 이러면은 본인이 못 벗어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한다? 레벨 C급을 입었던 대원이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하나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특징에 보면은 특징이 완전 밀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착용돼 있는데 뭐 방독면도 있고 NK95로 있는데 송기 마스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송기 마스크. 나중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 뭐 송기 마스크가 뭐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송기 마스크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송기라는 건 공기를 보낸다는 거야. 다른 에어 컴프레셔 같은 경우로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뒤에서 공기를 호스를 통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거의 없죠. 이거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송기 마스크 필요라는 게 호흡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이 한번 챙겨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구분하셔가지고. 자, 넘어갑니다. 환자 이동, 처치 물품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손 씻기 돼 있어요. 손 씻기. 뭐 손 씻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죠? 자, 비누로 손을 씻을 경우 대부분 오염 물질이 10에서 15초 사이에 피부로 뭐 떨어지는 뭐 손을 씻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만약에 인터넷에 악플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야, 요거는 이제 연구 자료 쓸 거니까 악플을 30분 동안 달아라라고 했어요. 막 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30분 동안 키보드 만들었으니 그럼 뭐 할까요? 손 씻겠죠? 그래서 손 씻고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악플을 다른 사람은 안 다른 사람보다 손 씻는 시간이 훨씬 더 길으시다. 왜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요걸 이렇게 쫙 해라라고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고 나서 양치질을 하는데 욕을 많이 한 사람은 양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라. 자기 스스로가 아닌 거야. 내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야.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뭐 그런 실험도 있어요. 어쨌든 대학 교수들 또 별걸 다 해가 먹고 살아요.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뭐 손 씻는 거 너무 가벼운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크게 문제 없고. 자, 여기에 보면은 처치와 관련해 가지고 요 부분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처치기구 환경관리. 작년에 한번 유사한 문제 놓았는데 이게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거 다음 페이지 있는 거네요. 일단 처치 환경관리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소독이 필요한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진기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오염과 직접 관련 없는 거는 소독이 필요하고 멸균 처리가 관련된 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체와 직접적으로 뭐 체액이라든지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멸균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는 필요 없고, 네 번째 살펴보세요. B형 간염이나 인체 면역 결핍증 환자에 사용되는 일회용 기구는 이중팩에 보관한다. 근데 이중팩에 보관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문장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 과거의 시험 문제 보면은 A형 간염 해놓고 놓습니다. 더 어렵게 놔요. A형 간염. 근데 이걸 여러분이 A형, B형을 구분 안 하면은 틀립니다. 못 찾아내요. 과거의 시험 문제 여기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언급 지치에서는 그냥 2회차 공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놓을 게 없는데 과거에 이제 다른 시험 문제 보면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A형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가운 같은 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체액이 오염된 비닐팩에 담아 오염되었음을 표시하는 뜨거운 물에 25분간 단독 세탁 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체액이 오염됐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25분간 단독 뜨거운 물에 단독 세척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합니다. 자, 구급차 일주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 시행한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요거예요. 요건데 다음 페이지 보면 77페이지 있는 건데 뭐 답은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은 구급차 가축의 장비의 기준이 있는데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구급차 주 1회 이상 소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보기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감염 관리 방법이라든지 뭐 세부 사항은 소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보건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4분의 1. 나머지는 실제 우리 구급차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어요. 밑에 부분 보면은 9번,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구급차가 아니고 자, 일반 사설 구급차라 보시면 돼요. 다른 구급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가볍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제가 바라는 그것만 밑줄 긋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배 78페이지.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엄청 큽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소독과 멸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제일 먼저 세척을 해요. 세척. 자, 가장 일반적인 거. 세척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요? 소독 약품을 써요. 세척이란 그냥 물에 그냥 겉에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떨어뜨리는 게 세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부 이제 소독이 소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강하게 하는 거. 멸균이죠. 보통 보면 우리 이제 내시경 하는 것 같은 게, 여러분 내시경 다 해봤어요? 아직까지 내시경 할 나이가 아닌가? 할 나이가 아니지. 해봤어? 안 해봤어? 난 내시경 이제 뭐 많이 해봤겠지. 할 때마다 찝찝한 게, 와, 얼마나 소독을 할까? 그죠? 찝찝하잖아, 사실은. 그럼 내시경 관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하면 어디에 속할까? 어디에 정도의 등급을 해야 될까? 멸균입니다, 멸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요걸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세척은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독 노인데 생명체가 아닌 환경에서 세균의 앞으로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자, 소독 수준 나 있어요. 근데 이게 소독하는 거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게 좀 우리 이 책에 좀 편집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소독은 이런 것이다. 세척은 이런 것이다. 소독은 이런 것이다. 멸균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소독 수준은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소독이라는 큰 요게 파트 밑에다가 소독 수준을 딱 넣다 보니까 위에하고 밑에 말이 약간 안 맞아져요. 안 맞아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제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소독하면은 세균을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잖아. 가장 권한은 쉽게 말해서 소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멸균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밑에 소독 수준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은 헷갈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는 요렇게 큰 틀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소독이라는 단어를 좀 광범위하게 봤을 때 넓게 봤을 때 소독 수준이라고 했을 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눈다. 낮은 단계, 그 다음에 뭐 중간 단계, 높은 단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소독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자, 소독 수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높은 수준 소독, 중간 수준, 그 다음에 낮은 수준. 요게 시험 문제는 오면 잘 오는데 성진에서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헷갈린단 말이야. 딱 봐도 헷갈리겠죠.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외우기 쉽습니다. 일단은 낮은 수준 소독 이렇게 보면 낮은 수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세포 죽입니다. 그다음 세균 죽이고 그 다음에 일부 바이러스하고 진균입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여기도 표기가 조금 그런데 일부 바이러스와 진균을 방면을 할 수가 있다.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균이라든지 세균 아포 같은 내성 있는 미생물은 죽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핵균, 세균 아포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포 안 됨 이렇게.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 여기에서 상당히 헷갈린단 말이야. 실제 시험 문제에서. 자, 그러면 중간 수준 같은 경우는 결핵균, 진균은 불활성된다 이렇게. 결핵균, 진균. 자, 결핵균, 진균, 불활성, 삼각형. 죽이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불활성, 삼각형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균 아포는 어떻게 한다? 죽이지 못한다. 결국은 이제 높은 수준 가면은 결국은 이제 제일 높은 수준에 가면은 세균 아포까지 죽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높은 수준. 그러니까 세균 아포까지 모른 여기까지 세균 아포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요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요렇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소독은 세균 아포를 죽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세균 아포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요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앞에 뭐가 있냐면은 노출 시간입니다. 장시간 노출시. 노출되면 원칙으로는 소독 가지고는 세균 아포를 죽일 수가 없는데 장시간 노출했을 때는 세균 아포를 어떻게 한다? 죽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됐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노출이 충분하면은 세균 아포까지 이렇게 죽일 수 있고 모든 미생물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게 보면은 기구로 돼 있어요. 높은 수준이면 기관지, 내시경, 마질 겸자, 기도 확보에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신체 점액과 접촉되는 그런 장비들이죠. 그럼 두 번째 중간 수준의 청진기, 부목, 혈압계. 우리가 상처 이런 거하고 직접 닿지는 않죠, 그죠? 피부와 닿기는 닿더라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물질 그 제품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다음 멸균 보면은 멸균 같은 경우에는 후류경 같은 환자 점막에 접촉한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멸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침습적 장비, 수술 장비 이런 것도 전부 다 멸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페이지
78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리하세요. 정리하셔가지고 어떤 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정의에서 아포를 죽이냐 불활성시키느냐 그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할 둡니다. 이거는 78페이지 뭐 살균제 화학제 요거는 그냥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소독 수준하고 멸균 소독 세척 요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합니다. 시험 문제 엄청 잘 노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제 응급처치학 개론에서는 출제가 안 됐지만은 성진 시험에서는 출제가 상당히 된 부분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마 나중에 여러분 성진 시험할 때 내 개론할 때 봤던 건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큼 같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거 한번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물품에 따른 소독관리법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는 준위험 물품 있죠. 침석적 장비 이렇게 돼 있는데 수술기구 같은 경우는 뭐 요로 카테터 같은 거 주사 바늘 같은 거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침습적 고위험 물품으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준위험 물품 되니까 마취기구, 내시경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처치하느냐 보니까 고멸균법을 열로 주로 이제 다루고 있죠, 그죠? 여기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표 자체가 근데 어쨌든 준위험 물품 돼 있는데 두 번째 정도는 여러분 한번 이런 물품은 여기에 속하는구나 정도는 여러분 한번 보고 가세요. 이거는 깊이는 안 보시더라도 구분하실 정도만 이게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감염관리 나왔어요. 감염관리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 없으니까 가볍게 보셔도 돼요. 진도 엄청 빠르죠. 건강검진 여러분 2번 합니다. 1년에 구급대원들 예방접종 있습니다. 예방접종 다 해야 되죠. 거기 보시면은 예방접종 해가지고 그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안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인데 3번 보시면은 첫 번째 화살표 보세요. 풍진, 홍역, 볼거리에서는 자체 면역 정도 검사를 합니다. 면역 검사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 요거 하는 그 질병이 어떤 게 있으냐 할 때 풍진하고 홍역, 볼거리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자체 면역 정도 검사를 합니다. 이거 외에 또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사용되는 그 질병명이 요렇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외울 수는 없는 거고 대중적으로 어떤 교재들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런 위주로는 여러분이 외워주시라. 이거 말고 내가 아는 거 또 있는데요. 있죠. 그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결핵 피부 반응 검사는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소방관들하고 구급대원들이 받는 건강검진 항목은 일반 건강검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의 우리가 보통 한 30만원, 40만원 주고 받는 건강검진에 준할 정도예요. 항목도 많고, 제가 그랬죠. 피 한 번 뽑으면 5통, 6통 뽑는다. 엄청 많이 뽑아요. 그것도 일반은. 다 어디 쓰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간에 많이 뽑아. 그만큼 그렇게 검진 항목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시면은 감염 노출 후 처치되어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 이런 경우 의심돼. 당연히 바늘에 찔린 경우, 잠재적 전염성 물질에 베인 경우, 칼 같은데 베인 경우, 그죠? 근데 칼도 그냥 깨끗한 칼이 아니고 녹슨 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좀 찝찝하잖아, 그지? 파상풍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점막에 튀었다. 피 같은 게 얼굴에 팍 튀었다.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든다면은. 그 다음에 포켓 마스크, 원웨이 밸브가 없는, 우리가 포켓 마스크 같은 경우는 원웨이 밸브가 있어가지고 일방향판이라고 그러죠. 들어가기만 들어가고 풀어넣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공기는 내한테 안 들어오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런 밸브가 이제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공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라. 이러면은 내가 감염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게 고장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처치자 느끼기에 심각하로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감염 노출 후 처치자가 실시할 사항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처가 난 경우에 즉시 찔리거나 베인 부분을 피를 짜내고 소독제를 바른. 이게 현실적이 맞나요? 피를 짜낸다. 이 말 참 나오기 힘든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교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출 부위 물이나 식이 시험수로 세척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 보고하고, 그 다음 필요한 채취픽 검사 48시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48시간 이내예요. 이것도. 우리 법으로 놓은 어떤 문제는 엄청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문제 문항수가. 너무 어렵게 여러분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올해 봄에 나왔던 게 48시간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 통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던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나 아니면은 또 의료기관장은 소방청장한테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에 관한 법이에요. 소방법이에요. 소방에 관할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나오는 거예요.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하면 소방청장 등이 누구냐면은 청장, 본부장, 서장을 이야기합니다.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질병관리청장, 의료기관장은 요거 하나 외워두세요. 1급 감염병, 그 다음에 결핵, 홍역, 그 다음에 수막구균, 감염병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반드시 통보를 해라라는 거야.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안전 확보, 감염병 확산 방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뭐 메르스라든지 그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1번, 2번에 1급 감염병하고 결핵, 홍역, 수막구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체 면역 검사하는 거는 뭐 있었어요? 풍진이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볼거리, 홍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걸 섞어버리면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꼭 외웁니다, 그걸. 그래서 면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감염병 했을 때 요게 통보해야 돼요. 이게 법이 바뀐 지가 재작년에 바뀌었던가 그래요. 작년인가? 여기 새로운 통보 의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특히 요런 항목일 때는 반드시 통보를 해라고 이렇게 규정화 시킨 게 이게 작년 아니면 재작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특히 제1급 감염병하고 결핵, 홍역, 수막구균은 꼭 외워둡니다. 그리고 앞에서 면역검사, 자체 면역정도검사 이거는 헷갈리지 말라고 외우라는 거예요. 두 개는. 아시겠어요? 같이 나오면은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염관리대책 보면은 소방서 119 감염관리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여러분이 구급차 소독할 때 물로 세척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감염관리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장비 세척도 하고 그 다음에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구급차는 어쩔 수 없지. 구급차가 기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하고 일반적인 여러분 될 것이라든지 세척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서 세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방 스마라 이렇게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48시간도 있죠, 그죠? 그 다음 접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적 관리를 합니다. 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48시간 15일. 근데 추적 관리하는데 이게 추적 관리가 상당히 긴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15일에 연연하지 않고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제가 뭐 딱 아까 전에 조금 중요하다,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봅니다. 특히 그 70페이지, 71페이지 있었죠. 오염 통제구역에서 구급 활동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요거는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 예방법 이런 거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78페이지 세척, 소독, 멸균 요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요 파트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제가 만약에 낸다면 문제 낼 거는 많아요. 말 건 많은데 실질적으로 확률이 높은 거는 그 한 두세 파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범위가 넓다 보면은 결국 뭐냐면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범위가 넓은데 굳이 여러분 여기에서 틀리기 위해서 틀리라고 그렇게 문제 낼 필요 없단 말이야. 일반적인 내용을 낼 확률이 많으니까
특히 그런데 조금 신경 써가지고 봐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